안녕하세요. 품격경영개론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피차 동등한 인격체 대접으로 시작하는 세대 간 소통이라는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먼저 실천하는 어른이 존경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면에서의 실천이냐라는 것을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먼저 기사 하나를 제가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한국 18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중국에서 열린 컵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뒤 우승컵에 발을 올리고 소변 보는 신용을 하는 등 대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행동을 해서 결국은 그에 격분한 중국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급기야 대회 조직위원회가 한국 대표팀의 수여와 우승컵을 회수하는 조치까지 이뤄진 사건입니다. 이 뉴스가 이제 5월 30일자 연합뉴스에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이 사건의 이제 전모를 살펴보면 이제 한국 대표팀 선수들이 이 판다컵 우승 후에 세리머니를 하는 과정에서 우승컵에 이렇게 발을 올린 채 기념사진을 찍었고, 다른 대표팀 선수가 우승컵에 소변 보는 신용을 했고요. 이 행동을 중국의 한 사진 애호가가 촬영을 해서 이제 중국판 트위터의 웨이보에 게시를 하면서 이제 일파만파 확대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주최 측이 한국팀의 행위를 확인을 한 다음에 한국축구협회와 대표팀에 엄중한 항의를 하고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주최 측 항의에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단체로 한국팀이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한 것이긴 하지만 이 얼마나 국제무대에서 굴욕적인 상황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모든 중국 축구팬과 선수, 중국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중국 축구협회 우호관계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대표팀 감독인 김정수 감독이 이런 일이 발생한 데 대해서 죄송하다. 이번 일은 완전히 나의 잘못이다. 라면서 주최 측에 별도로 사과의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중국 축구협회와 청두 축구협회 공문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중국 축구협회는 한국 대표팀의 이번 행동을 예의주시하고 이제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한국 선수들의 대회 트로피에 대한 모욕은 비도덕적이라고 비난했고요. 아울러서 중국 축구협회는 아시아축구연맹에 한국 대표팀의 이런 행동을 보고했습니다. 그 신화닷컴에 따르면 이제 조직위 측은 이 대회는 청두시가 중국 축구협회의 지원을 받아 만든 국제대회라면서 많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대회며 스포츠맨십에 반하는 팀과 선수들의 참가는 환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이제 환구시보 같은 중국 매체들은 한국 대표팀의 이번 행동에 대해서 한국인의 꼴불견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집중적으로 부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이렇게까지 자세히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결국 세대 간 소통인데, 이 세대 간 소통이 마치 우리 어떤 전통적인 관념에서 이제 장유유서 아시죠? 아마 대부분의 한국인들 아마 들어서 아실 텐데요. 위아래 위계 질서를 지키자는 그런 개념의 장유유서가 아니라 먼저 선배 세대, 선행 세대, 윗세대가 아랫세대에게 전해줘야 되고 아랫세대를 이끌어줘야 될 그 핵심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지금 이런 국제적인 무대에서의 큰 실수는 청소년들이 저질렀지만 거기에 대한 사과는 대표팀 감독, 그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에서 같이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축구 무대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모든 사회 분야에서의 현실일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세대 간의 기본적인 소통을 개선하고 그 기본적인 소통이 단순히 우리 사이에서의 어떤 위계질서를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닌 그런 개념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고 그것이 확대돼서 우리 아닌 다른
외부의 상대방 등한테도 그런 동일한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느냐의 문제로 이 세대 간 소통 문제를 이제 바라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세대 간의 소통 얘기를 하게 되면은 보통 세대 차이를 많이 거론을 하시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세대 차이는 환상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차이를 많이 부각하게 되면은 그것 자체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이제 세대론을 검색을 해보면은 무수히 많은, 조금만 세상이 바뀌어도, 바뀌는 것 같아도 새로운 세대가 나타났다 하면서 호들갑을 많이 떨기가 쉬운데요. 사실 인간은 그렇게 서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서로 물론 다른 매체를 접하고 다른 걸 배우고 다르게 놀고 다른 것을 즐기면서 성장할 수는 있겠지만 인간으로서 가지는 가장 본질적인 본원적인 욕구가 그런다고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나를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인간의 본연적인 심리는 같은데 어떤 겉으로 보이는 라이프스타일의 작은 차이만 가지고 세대 차이를 섣불리 단정지어버리고 저들 간의 소통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소통을 포기하는 그런 변명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우리 사이는 단 한 살만 차이가 나도 위계서열을 따지는 것이 익숙해져 있지만 실상 우리의 조상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위로 아래로 10살이라면 그 위아래 10살이 다 같이 친구라면 가장 나랑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친구들끼리는 20살까지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다 같이 친구로 대등하게 인정을 하고 교류를 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히려 지금 우리한테 참 필요한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가 어떤 지위가 높거나 나이가 많거나 무언가 더 많이 가졌거나 뭔가를 더 많이 해봤다 라는 그런 명목적인 이유로 어쩌면 그런 명목적인 핑계로 나보다 어떠한 레벨이 낮은 자에 대해서 의스대고 무시하고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젊은 세대는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같이 어떤 한 선상에서 한 시대를 살아가는 동반자이자 친구로서 사안에 대해서 어떤 같이 공감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우리가 전통적인 어떤 장유유서에 대한 해석도 어떤 나이순의 서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회적인 존재로서 사회적 인격체로서 가지는 어떤 양식, 그런 양식에 따른 리더십 발휘, 능력, 거기에 대한 경험과 책임을 누가 더 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런 사람을 더 존중하고 높여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이제 새롭게 해석을 해서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꾸 우리가 세대 차이, 겉으로 보이는 작은 어떤 행태나 라이프스타일의 차이를 가지고 그걸 강조하고 탓하게 되면은 진정한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인간으로서 동시대인으로서 같이 가질 수밖에 없는 공통의 공감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원하는 나에 대한 존중, 그 존중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존중을 하자라는 마인드가 소통을 트는데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졌을 때 아무래도 우리 윗사람들이 젊은 세대보다 어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좀 더 많은 책임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랫세대에게마저도 이제 저렇게 엎드리고 구부정하게 구는 그런 태도를 요구해서는 안 되고 서로 동등한 인격체로서 서로 어떤 누군가 누구를 숙이게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동등하게 소통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먼저 그것을 이제 아랫사람한테 요구하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먼저 우리 장유유서적 관계에서 가장 원초적인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 그 어른과 어린이의 관계는 부모와 어린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린이 주변의 어른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바꿔나가야 될 것들을 한번 짧게 살펴보겠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인성교육이나 예절교육, 전통문화 교육에서는 이제 전통 의상을 입고 이제 절하는 것을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정말 진정한 인격을 함양을 하고 정말 현대사회에 필요한
어떤 태도와 생각법, 행동법을 키워주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강요하듯이 가르치고 있는 배꼽 인사는 반드시 버려야 되겠죠. 어린 아이는 원래부터 고든 자세로 태어납니다. 아이는 바른 척추와 바른 어떤 몸 자세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고요. 집에서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들의 평상시 자세를 보세요. 어른이 어떻게 하지 않는 이상 바른 자세를 하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를 일부러 자꾸 숙이게 만드는 것은 그 아이의 미래를 망치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에서 지도급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사진을 많이 찍히게 되죠. 그리고 어떤 어린이들 혹은 화동들하고 교류하는 모습을 많이 찍히게 되는데, 이럴 때도 이렇게 결코 상대방 어린이가 이렇게 숙이게 만드는 짓은 일부러라도 하지 못하게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머리 위에 책을 올려놓고 걷는 연습을 시키고, 책을 올려놓고 이제 계단에서 내려오는 훈련을 시키는 것은 항상 고든 자세를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훈련인 것이죠. 계단을 내려오는 간단한 동작 정도에 있어서는 이렇게 바닥만 보거나 하지 않고 이제 시선을 정면으로 유지한 채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균형 감각을 키워주는 것이 고든 자세를 유지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 어린 시절부터 어떤 상대방과의 어떤 교섭 상황에서, 그리고 어떤 공적인 무대에서 당당하게 어떤 개별적인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경험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공식 석상에 나설 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제대로 된 정장을 입어보는 경험 중요하고요. 또 어떤 성인과 같은 의상을 입어봄으로써 그게 어떤 캐주얼이 됐든 아니면 정장이 됐던 간에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입어야만 하는 옷을 입는 경험을 함으로써 그 아이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자기 정체성을 구축을 할 수가 있고, 어떤 그 성숙한 마인드를 쌓아 나가는 데 토대를 가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과 어떤 항상 하모니를 이루어서 행동할 줄 아는, 또 상대방과 좀 더 잘 공감할 줄 아는 토대가 이러한 물리적인 경험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양육자들과 그 어린이 주변의 어른들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아주 발견하기 드문 사진인데요. 보통 어린이들이 이제 시상식에서 이렇게 제대로 된 정장 차림을 하고 상을 받는 경우도 보기 드무려니와, 이렇게 상대방 어른을 고든 자세로 바라보고 서로 웃는 얼굴로 이렇게 시상식을 하는 풍경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한 어린이집에 수료식인가요? 가봤었는데, 어른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허리만 굽혀서 이렇게 아이를 내려다보고 있고, 아이는 이렇게 완전히 굽혀서 상을 받고 인사를 하고 별로 둘이 서로 전혀 눈맞춤도 하지 않고 그러고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어릴 때부터 그런 식의 인사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게 하면 상대방과 대화할 때 얼굴을 보지 않고 눈을 바닥에 깔고 딴 데를 보고 말하고 상대방 말에 집중하지 않는 어린이가 됩니다. 그런 어린이가 자라서 그런 소통 습관을 고치기란 쉽지가 않겠죠. 항상 어린이들과 대화를 할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른은 척추를 굽히지 않고 다리를 접어서 푹 주저앉은 상태에서 아이와 눈맞춤 상태를 유지하면서 대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이의 키에 맞춰서 어른의 키를 맞춰주라. 그리고 그것은 허리를 숙이는 것이 아니라 어른도 다리를 접어서, 악수를 할 때도 어린이가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어른과 악수를 하면 이렇게 당연히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하게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똑바로 서서 바로 보고 악수를 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은 어른이 먼저 그런 모범을 보이고 아이한테도 그렇게 하게끔 자꾸 지도를 해야만 가능한 것이지, 그냥 하게 하면은 아이들은 그냥 그동안 학습했던 대로 또 푹푹 숙이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끼리도 서로 인사하는 훈련을 할 때 이렇게 서로가 당당하게 얼굴을 바라보면서 웃는 얼굴로 악수하게 하는 훈련을 일부러라도 시키고 그걸 바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기본적인 자세 유지, 그다음에 어떤 의상이나 어떤 인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어떠한 관계에서도 어떤 지위나 계급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의 존엄성을 기초로 교섭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가능해졌을 때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윗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그러나 이렇게 절을 한다고 해서 서로 간에 정말 제대로 된 소통이나 교감이 된 것 같지는 않은, 이런 모습은 더 이상 보여지지 않을 것이고, 지위가 높고 낮고 라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서로를 제대로 존중하는 상태에서 소통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좀 더 많이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메시지는요, 한 방송에 나온 내용인데요. 어떤 분이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분이 외국에 계신 분 같아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길 어떤 장소가 방송에 소개된 지 단 2주 만에 여기 방문하는 사람들의 절반이 한국 사람이 된 것 같다. 그건 다 좋은데 한국인들의 좋지 않은 습성을 여기에서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거 아닐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까지 채용해서 한국어 서비스까지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별 무리한 요구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국인 손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를 하는데도 왜 만족하지 못하고 별 무리한 요구를 일삼는 행태가 왜 나올까? 그게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린 피차 간의 어떤 인격체로서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회 관계를 어떤 지위상의 서열 관계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더 상전이라고 생각하면 자기 아래 사람을 막 부리는, 마구 대하는 습관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만 그러면 또 모르겠는데 해외에 나가서까지 그런 사고방식을 그냥 노출을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고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유유서, 서열 확인적인 그런 매너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체를 존중하는 매너를 어릴 때부터 훈련을 제대로 시켜야만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품격교양개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